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몰라? 바로 게. 안녕하세요. 가짜 공명지 김명지입니다. 야, 머리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컨셉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쵸. 제가 MC 흉내 낸다고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삼촌이 해주는 축구 얘기들처럼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경기 총평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토트넘이 이번에 배틀리버가 꾸렸던 거 보면 일단 윙백에 도티와 레귤러를 투입시키면서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메이션 가져 나왔고, 어쨌든 이 스쿼드에서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는데, 시작은 상당히 좋았고 13분 만에 이제 좋은 장면 속에서 케인이 페널티킥 만들고 득점하면서 야, 오늘 이거 대량 득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 패턴 플레이가 상당히 날카롭게 움직여줬던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토트넘 역시나 득점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경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에 몰렸는데 그 수시에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점유율이 7대3까지 밀리는 그런 경우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줬던 거야.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거든. 그러면서 실점했는데 베일이 투입된 이후에 장면을 만들면서 레길론이 측면에 잡아서 올리고 베일이 헤드골 넣었는데, 이때가 베일이 투입된 지 3분 만이야. 순위도 2위까지 끌어올리는 결승골이었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성점 3점을 가져가는 일전을 만들었고 순위를 2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앞으로서 경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또 자존감, 그 다음에 성취감, 또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걷어들였다 생각하면 내용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베일이 결승골을 넣었잖아. 그럼 베일도 이제 팀의 공헌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앞으로 베일 활약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무리뉴가 이제 스타팅으로 무리뉴를 넣을 수 있는 요 기회를 이제는 베일이 스스로 만들었잖아. 이제 넣어도 팬들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에 스타팅 들어가가지고 한 골 또 내지는 뭐 이스트를 2개 정도 한다라면 야, KBS 라인 가동되면 이거는 우승에 대한 밑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조금 부진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신적인 피로감. 지난 게임 또 한 게임하고 또 유럽파 가서 또 뛰고 왔었잖아. 근데 한 경기와 같은 경기를 뛰었던 거야. 후반 45분 뛰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피로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독이 되지 않았나. 어저께 전반 15 상당히 좋았었거든. 그 위에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은 생각도 하나 있고, 근데 또 하나, 상대가 손흥민 선수에게 일단 맨마킹 하나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에 또 커플레이가 다 붙여. 근데 이 친구들이 야, 손흥민에 대한 파악을 했던 것 같아. 뭐냐면 흥민한테는 좀 저돌적으로 위협적으로 하면 부상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푸싱을 하는데 이런 이유들이 손흥민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나, 또 체력적으로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는 어저께는 사실 좀 떨어졌어. 결국 피로감인데 빨리 쉬어서 회복한다라면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첫째,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상대가 알고 있어도 통할 수 있는 기술과 힘과 속도를 갖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팀적으로 본인에게 밀착맞고 되는 이 수비 라인들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케인은 뭐 자기 역할 다 하고 있으니까 베일이나 모우라나 오른쪽에 라멜라가 좀 잘해줘서 그쪽으로 수비했던 그런 솔림 현상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면 공간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 어저께 3터치 했던 게 한두 장면 빼고는 거의 다 원터치나 투터치 다 했었으니까 아마도 팬들이나 감독에게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됐던 것 같아. 패스 타이밍, 템포 이런 것들 죽이니까 빨리 하라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전반 45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했다. 근데 그게 뭐 손흥민 클래스처럼 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경기에 라멜라는 확실히 아니었다 라고 생각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욕심을 좀 버려야 했던 자식이. VAR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심이 문제였던 거지. VAR은 첫 번째 페널티킥 만들었던 장면 보면 해리 케인이 페널티 박스 약 한 30cm 안쪽에서 이제 파울을 당해서 이제 페널티킥 인정된 거잖아. 네. 이거는 뭐냐, VAR이 잡아낸 거야. 이때 당시 주심이 뭘 잡아냈냐면 페널티 박스 바깥이라고 했었어.
그치? 처음에 주심 또 실수했던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부분에서 실수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보기가 사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어쨌든 VAR은 정확하게 안쪽에서 파울이 범했다 잡아낸 페널티킥 찍어서 1대0 스코어 만들었던 거고, 두 번째, 실점 장면. VAR이 또 잡아냈었어. 앞에 분명히 파울 잡아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인플레이 시키면 이게 연결돼서 램프티가 이제 골 넣었던 거잖아. 근데 리플레이 했을 때, VAR로 봤을 때는 파울 맞아. 근데 주심이 약간 아집이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발 앞에서 못 본 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의 성향 때문에 그랬던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볼 때 전반전부터 주심 쭉 했던 거 보면 그 장면은 무조건 파울이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축구 선수들 내가 볼 때 100명한테 물어봐봐. 자, 볼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회전이 거의 없으면 이게 볼을 못 건드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거기다가 몸을 쳤으니까 이건 파울인 거야. 또 하나, 볼을 건드리더라도 이게 백태클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스트다가 높다든지 하면 파울의 행위 파울인 거야. 여접식은 파울인 거지. 근데 VAR 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심이 심리적으로 뭔가 흔들렸던 거야. 근데 VAR이 잘못이 아니라 이거 VAR 판독했던 주심이 잘못 내린 결정이다. 그러면 이 장면은 나중에 대한축구협회에 넘어올 것 같아. 어떤 걸로? 교육 화면으로. 물론 있지. 만약에 이걸 오심으로 되면 무조건 몇 경기 정지, 내년에 그 점수에 못하면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거야. 가면 2부 리그로. 그렇지, 2부 리그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경기를 봤던 주심은 게임 흐름상 매끄럽지 못했다 라고 판단되는 거야. 최근 경기 끝에서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불안했나? 다 불안했지. 아니 근데 네. 걱정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나는 조금 걱정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그 장면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뭐 표현들 있어. 좀 불안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놓쳐버린 점수들이 많잖아. 불안감들이 그 음습해와. 그거는 감독뿐만이 아니라 그라운드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참 신기해. 그래서 승리를 계속하는 팀들은 마지막 5분 남겨두고도 진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해. 근데 그걸 또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말리는 팀들 있지. 마지막에 다 잡아 승리 놓치는 팀들 있지. 그런 팀들은 늘 5분 하면서도 전부 다 머리에 뭐가 있냐? 불안감 있는 거야. 야, 이제부터는 좋은 질문 나오죠. 현재 리그 순위 2위가 되었다. 리그 우승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근데 이건 뭐냐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하는데, 그 선수들도 그 팀들도 지금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길 확률은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더 크다는 거야. 늘 축구는 그런 거야. 확실히 이길 때만 이겨야 되는데 그 게임을 비기든지 지게 되면 그 후유증이 큰 거야. 왜? 우리보다 잘하는 팀, 우리와 경쟁할 팀은 그 팀 다 이긴다고 생각하잖아. 그래, 잃어버린 점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겸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인터뷰를 자칫 잘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인터뷰 내용들이 때로는 선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 여기에 어떤 자만감을 보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팀이 무너지잖아. 이 걷잡을 수 없거든. 그런 거고,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 봐봐.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한두 게임만 실패하면 솔샤르 감독 경질 내용 무조건 나와. 지금도 그 흐름상 지금 되어 있거든. 맨유가 15위 한다는 거 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사르는 판에 감독이 지금 2위인데 우승을 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도박이거든.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인터뷰는 내공이 또 경험이 쌓인 인터뷰다. 그렇지. 오늘 득점의 큰 의미를 어떤 느낌이냐고 얘기하는데, 좀 얘기를 하네. 일단 팀 구성원을 해서 자기 역할들,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뛰고 함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팀의 이런 또 내지는 자기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나 경기에 뛰면서 이제 뭐 득점하고 팀의 공헌도 높은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 본인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전 시간들 있잖아. 긴 시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냈던 거 보면 경기보다는 멘탈적으로 오히려 훅 갔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뭐냐면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 또 내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거야. 그것까지도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브라이튼 결승골은 그런 불안감들에 대한 것, 또 멘탈적인 요소를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야. 이번에는 이 한 골 의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다면 베이라, 너만 살아나면 야, 토트넘은 진짜 무서운 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 명의 라인을
진짜 정상적으로 90분 동안 퍼펙트 막을 팀이 내가 볼 때 없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베일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토트넘은 챔스를 갈 수 있냐 없냐, 또 챔피언 될 수 없냐 없냐, 또 유로파에 우승할 수 없냐, 이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케인과 손흥민은 역시나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이렇게 인터뷰 내용처럼 접근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들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PL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 게임 한 게임이 사르는 판 같은데 그만큼 재미있고 익사이팅합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토트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PL 함께 하시죠.